최근 비트코인 매거진에 나온 이 글은 작가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매크로 분석가인 룩미킥이라는 사람이 쓴 오피니언 사설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국가부채 위기 등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달러는 암호화폐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며 비트코인의 화폐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현재 글로벌 준비 통화를 담당하는 미국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한동안 미국 달러의 위상을 굳건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맞물려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이 그다지 길지 않고 내용이 꽉 차서 요약하지 않고 그냥 다 읽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달러를 무기화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준비 통화의 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밀크쉐이크 이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밀크쉐이크 이론이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화폐를 마구 찍어내요. 밀크쉐이크처럼 유동성을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 미국의 달러가 빨대를 꽂아 세계에 풀린 유동자금들을 모두 미국으로 빨아들인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화폐화가 현재 글로벌 준비 통화를 담당하는 미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은 어느 한 국가에게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불균형하게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좋든 싫든 아니면 금지하든 미국은 비트코인이 화폐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나라입니다.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달러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그 이유를 설명코자 합니다.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의 약세 통화를 계속해서 희생시킨다는 가정하에서 이들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 초인플레이션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중 일부는 이미 달러화돼 있거나 그 나라의 통화가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65개 이상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강제로 달러화되게 될 것입니다. 일부는 최근 러시아와 같은 중금 보니제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중국 위안화나 유로화를 현지 교환 매체 및 회계 단위로 채택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미얀마의 그림자 정부가 한 일을 모방하고 테더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 중 일부가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 아직 초기 채택 단계이므로 경제 지표의 적용이나 회계 단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이제는 기관들이 들어오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다. 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일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현실에서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비트코인의 채택을 분석하는 2021년 말에 작성된 이전 기사에서 저는 비트코인이 개당 50만 달러, 100만 달러, 심지어 500만 달러까지 이동함에 따라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현재 달러 가격으로 1000만 불 가격대에 이르거나 또는 세계 부의 30%를 흡수할 때까지는 진지한 회계 단위로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특히 회계 단위로서의 미국 달러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표준을 채택하는 국가는 지속적인 글로벌 달러 지배를 위한 트로이 목마가 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잡코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잠시 접어두고서 타로가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최근의 기술 개발로 인해 거의 0에 가까운 수수료만으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로 이동할 가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최근 더 라이트닝 네트워크 터닝 비트코인 인투 머니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발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2020년 3월 이후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50억 달러 미만에서 1,5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속도가 아니라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입니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 이후 자본은 테더와 같은 위험한 스테이블 코인에서 USDC와 같은 보다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했습니다. USDC는 100% 현금과 단기 차입금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며 최근 서클이라는 회사에 투자하여 4억 4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자금 조달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블랙록은 USDC 및 현재 거의 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무 준비금의 주요 자산 관리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테더는 USDC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더는 불투명하고 위험한 상업증권으로 뒷받침된다는 사실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테더는 규제되지 않은 역의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테더는 미국 정부 부채를 돕기 위해 더 위험한 상업증권을 판매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감사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테더가 그들의 말에 충실하고 미국 정부 부채로 USDT를 계속 지원한다면 가까운 장래의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80%가 미국 정부 부채로 뒷받침되는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메이커다오도 이번 주에 국채 5억 달러를 매입했습니다. 비트코인 공급량의 85%가 방출된 첫 13년 동안 미국 달러가 비트코인의 주요 액면가였던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변경하기 어렵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 미국 달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브레튼 우즈 시즌3라는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의 부채를 살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달러 예측가들은 연준이 많은 부채를 현금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매각을 시작하고 구매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던 것처럼 2013년과 2014년에 더 많은 국채를 보유하도록 규제되었던 미국 상업은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 부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확산이 미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할까요? 이것이 미국이 와해되는 석유 달러 시스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일까요? 흥미롭게도 미국은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히 찾아야 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패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무기화할 수 있었던 달러 중심의 석유 달러 시스템에서 탈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새로운 준비 통화를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아르헨티나와 같은 많은 국가들이 이 브릭스 파트너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앞으로 24개월 안에 만기가 되는 9조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그 많은 부채를 사주겠습니까? 미국은 1970년대처럼 다시 한번 궁지에 몰렸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준비 통화 발행자로서 거의 100년에 걸친 헤게모니와 세계의 지배적인 제국으로서 250년 동안 이어온 헤게모니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통화 전쟁과 경제 와일드 카드. 이것은 이 글에서 훨씬 더 추측에 의존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연준이 계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을 파산시키는 동시에 세계를 세계적인 불황에 빠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라는 핑계로요.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가능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패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제적 냉전을 겪을 수 있다는 추측이 너무 터무니없이 보이나요? 중앙은행 간의 전쟁 말입니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 시절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해 잊었습니까? 우리는 2000년대 초반에 리비아와 이라크에서 페트로달러 체제를 우회하고 미국 달러 사용을 중단하려고 한 일을 잊었습니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과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함께 행동하며 저금리를 유지하고 금융을 샌드위치처럼 옥죄왔고 전 세계의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GDP 대비 부채 400%를 부풀리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두 개의 경제 백서에서 제시한 경제 청사진을 따르기를 기대했습니다. 2011년 IMF가 발행한 첫 번째 보고서는 정부 부채의 청산이고 2019년 블랙록이 발행한 두 번째 보고서는 다음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입니다. 나는 또한 모든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구현을 위해 협력하여 대규모 재편, 즉 그레이트 리셋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2020년 초에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이 오싹할 정도로 조정된 이후로 일부 국가들은 예전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말까지 저는 미국이 현 단계의 장기 부채 사이클에 글로벌 부채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고 1970년대 폴 볼커처럼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세계 부채 시장을 붕괴시키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강세 유지가 미국보다 글로벌 경쟁자 국가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식한다면? 미국이 국가 부도의 연속에 서 있는 마지막 도미노가 될 것임을 인식한다면? 글로벌 부채 시장이 붕괴되면 하이퍼달러화가 발생될까요? 이것이 미국이 지배적인 글로벌 패권으로서의 통치를 연장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올린 유일한 경제적 와일드 카드일까요? 모두가 연방준비은행 패드의 정책 전환의 분기점, 피벗을 기다리고 있지만
헌데 가장 중요한 피벗은 이미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 달리오 피벗 말입니다. 레이 달리오의 제자로서 저는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믿음에 대한 전체 거시경제적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이 표현이 다른 명목 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레이 달리오가 그의 마음을 바꾼 달러 현금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정보들에 흔들렸던 겁니까? 레이 달리오는 세계 제국이 충돌할 때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 훌륭한 책인 세계 질서 변화, 국가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이유를 저술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여 그렇게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까? 그는 미국이 중국이 한때 선언한 것처럼 세계의 차세대 제국이 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나요?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중국, 일본, 유럽의 경쟁자보다 비교적 건전한 은행 시스템을 갖춘 국가인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될까요? 이 기이한 극단적인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증거라도 있나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건 단지 미국 대 중국의 경쟁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외화인 유로화는 아마도 쇠퇴하는 미국 제국이 누려왔던 권력을 가져오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롬 파월이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국가인 영국과도 통화 정책을 같이 맞추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1년 웹비나의 그린스완 중앙은행 회의에서 미국의 파월 연준의장은 논의되었던 녹색중앙은행이라는 정책을 따르기를 뻔뻔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눈에 띌 정도로 매우 화를 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유럽에서부터 꿈틀거리는 대규모 재편, 그레이트 리셋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호입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유엔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파월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루 종일 추측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파월이 라가르드와 처음 열띤 토론을 벌이고 난 며칠 후 돈의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는 영내포에 대한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달러는 유로화의 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2022년 4월 파월 의장은 IMF 총재가 이끄는 라가르드와 또 다른 토론을 가졌었고 파월 의장은 기후변화와 중앙은행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2년 초에 발생한 미국채를 담보로 하는 새로운 단기금리로의 금리 전환의 의미를 고려할 때 뭔가 음모가 있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자율 변화로 인해 연준이 이자율을 인상하고 더 넓은 유로달러 시장에서 글로벌 부채 불이행으로 발생할 파급 효과로부터 은행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일부 지표에 따르면 미국 은행 시스템이 유럽이나 다른 국가보다 스트레스 징후가 비교적 적고 미국채를 담보로 하는 새로운 단기금리인 SOFR이 미국을 어느 정도 고립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예비 자산. 미국이 다른 중앙은행과 전쟁을 하고 있든 없든 미국이 달러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중립준비 자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불황을 만들고 달러를 무기화하는 것은 단기적인 사소한 놀이일 뿐입니다. 값싼 자산을 퍼내고 달러를 무기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만 달러화를 강요할 것입니다. 스위프트 중심의 금융 시스템의 환멸을 느끼는 브릭스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은 계속해서 달러화를 제거하고 달러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자를 폐지한 이후로 지난 50년 동안 세계 준비통화는 미국 재무부 채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위험이 닥칠 때는 사람들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 자산으로 몰려듭니다. 지난 50년 동안 주식이 폭락하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 시기에 가치가 상승하는 안전한 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역학관계는 악명 높은 60대 40이라는 포트폴리오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3월 국채시장이 비유동화되면서 결국 깨지게 됐습니다. 브레튼 우즈 시즌 3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트리핀 딜레마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트리핀 딜레마는 준비통화가 국제경제에 원활히 쓰이기 위해 돈이 풀리려면 준비통화 발행국의 적자가 늘어나고 반대로 준비통화 발행국이 무역 흑자를 보면 준비통화가 덜 풀려 국제경제가 원활해지지 못하는 역설을 말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뒷받침할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금으로 달러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많은 금 매장량을 보유한 러시아와 중국의 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대처 역량의 한계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달러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확실히 세계 기축 통화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미국이 비슷한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마지막 시기는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1970년대였습니다. 미국이 1973년 사우디와 페트로달러 협정을 통해
달러를 석유에 고정시키기 전까지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오늘날 비슷한 난제에 직면해 있지만 변수의 집합이 다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석유나 금으로 달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십시오. 비트코인은 달러를 안정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글로벌 준비 통화 상태를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미국에게 21세기 통화 전쟁에 필요한 한 가지, 바로 신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들은 무가치한 종이로 뒷받침되는 달러보다 금이나 석유가 뒷받침된 루블화나 위안화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기반 달러는 금이나 페트로 기반의 루블 위안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트코인의 화폐화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화 경쟁자인 중국과 우리의 동맹으로 추정되는 유럽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에너지로 달러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국과 유럽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미국이 깨달을 것인가? 중국과 유럽은 모두 심각한 에너지 관련 역풍에 직면해 있으며 악명 높은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나는 중국의 에너지 위기가 2021년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시대로 전환함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동안 돈은 신뢰와 금으로 뒷받침되었으며 선박으로 보호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기의 돈은 이제 암호화와 수학으로 뒷받침되고 반도체 칩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다시 추측컨대 미국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탈세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해 가장 친근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서방 국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미국 전역의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우호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자신이 속한 주를 비트코인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2021년에 커다란 해시 파워 이동으로 중국 해시의 가장 큰 부분이 현재 세계 해시 비율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채굴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이 해시파워 이동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의 약간의 소음과 현물 ETF 결정 지연을 제외하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혁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지속해서 비트코인을 다른 암호화폐와 차별화하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발명을 칭찬해왔습니다. 엑슨모빌은 미국 최대의 석유 회사이며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을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달러의 투기적인 공격을 가하도록 허용되었겠습니까? 연준이 비트코인 수치 단위로 계란 등 여러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도구를 출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비트코인 금지에 그렇게 반대했다면 왜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 허용되었나요? 우리는 석유 기반 달러에서 비트코인 기반 달러 준비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진 암호화 유로 달러는 기존의 에너지 기반 달러 시스템과 이 새로운 에너지 기반 비트코인 달러 시스템 사이의 다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이 나라가 이 기술 혁신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예술적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기반 달러는 글로벌 준비 통화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많은 잔악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들이 세계 패권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하는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로부터 나오는 제품들을 급격히 소비하고 있는 현 세계에서 미국의 강력한 실험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중국 제국이 부상하여 중국의 CBDC가 지원하는 디지털 감시망을 세계에 수출하도록 허용하면 우리의 문명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한때 미제국의 멸망을 응원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문명의 생존이 본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의 원칙에 기초해서 건설된 국가인 미국의 생존에 달려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결론. 한 발씩 떨어져서 바라보면 나는 우리가 2020년대 말까지 새로운 통화 질서에 진입한다는 나의 원래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들의 사건들은 이미 빠른 2030년 일정을 확실히 가속화했습니다. 나는 또한 현재 통화 체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로 인해 비트코인의 채택 곡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관한 2021년 기사의 원본 논문을 변함없이 지지합니다. 나는 2020년이 앞으로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전 세계적으로 3.9% 채택에서 90% 채택으로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는 금전적 변곡점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점은 초기 비트코인 채택자와의 간격을 메꾸어 주게 되어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 주류 속에 침투하게 되는 모든 변혁적 기술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초인플레이션 사건과 같이
그 과정에서 많은 엄청난 가격 폭등에 희망적인 모멘텀들이 있을 것입니다. 1940년대 미국 정부가 디레버리징을 하던 때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것입니다. 탈세계화는 항상 10년 동안 계속될 정부 부채 디레버리징에 대한 완벽한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통화 수축과 통화의 경련 같은 현상은 우리가 접할 때마다 더 빈번하고 더 폭력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법정 화폐가 바이마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1917년 단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글은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여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자유와 자주권을 위한 트로이 목마입니다. 흥미롭게도 나는 또한 하이퍼 달러화가 이 평화로운 혁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에 대해 배우게 하는 사건입니다. 권력에 굶주린 이러한 독재자들 중 많은 수가 달러화를 강요당하고 더 이상 현지 화폐 프린터를 제어할 수 없게 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것에 베팅을 하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미국이 지시하는 통화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국가가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도구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공급에 대한 독점을 제거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해체하고 국가의 권력을 분열시키는 기술 혁신입니다. 과거의 인쇄기가 교회와 국가라는 역동적인 듀오의 힘을 분열시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은 5,000년 이상의 통화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돈을 분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종말론자들이 묻는 달러는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며,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는 그 기간의 시기에 무엇을 보게 될까요? 탈달러화. 글쎄요.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하이퍼 달러화와 하이퍼 비트코인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달러는 비트코인의 주요 액면가이고 미국의 부채를 흡수해 줄 수 있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며, 비트코인의 화폐화는 현재 글로벌 준비 통화를 담당하는 미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이와 반대로 비트코인은 미국에게 있어 현재 대두되고 있는 통화 전쟁에 필요한 신뢰를 제공할 것이므로 오히려 한동안 달러의 위상을 굳건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글로벌 준비 통화로서의 역할을 연장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석유 에너지 기반 달러 시스템에서 채굴 시 전기를 사용하는 이 새로운 에너지 기반인 비트코인 기반 달러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며, 또한 하이퍼 달러화와 동시에 하이퍼 비트코인화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화이팅입니다.